DVD 쪽에서 영상 이제 뽑아내는 것까지 해봤고요. 편집을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게임입니다.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편집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그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비싸고 좋은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룰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12페이지 저희가 만들어낸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적어 놨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을 때는 단 그 윈도우가 정품이어야 돼요. 정품 윈도우즈가 아니면 다운로드 받을 때 뭐 하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시작 프로그램에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이렇게 생깁니다. 저는 지금 바깥으로 빼낸 것 같은데 이런 아이콘이 하나가 생겨요. 자, 그럼 이 아이콘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PC 중에 이렇게 그 한글로 안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PC 혹시 있으신가요? 다 한글로 되어 있죠?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 크게 위쪽 툴바 영역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프리뷰 영역,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소스들을, 그러니까 동영상을 편집할 소스들을 가져다 놓고 편집을 하는 이런 그 작업창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오른쪽 이 창에서 동영상 소스를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그걸 편집할 수도 있고 특수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소스를 내가 편집할 거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툴바들이 살짝 바뀝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소스를 클릭했냐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 바뀌는데 그때마다 유심히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오른쪽에 마우스를 대시고 비디오 및 사진을 찾아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바탕화면에 동영상 제작 워크샵이라는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에 사진들을 한 10장 정도 가져다 놨는데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 10장이 쭉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저 맨 위에 보면은 동영상 마법사 테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래에 그 확장 버튼이 있는데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금 더 커지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이 중에 이동 및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는 놈을 한번 눌러볼게요. 짠, 그러면 아직 음악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데 한번 음악을 또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예 하시고 또 바탕화면에 동영상 제작 워크숍 안에 이번에 뮤직을 가보겠습니다. 미리 저희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중에 좋아하시는 분 한 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음악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넣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일은 이 프로그램을 열고 사진 10장을 선택해서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음악 하나 넣으라 그래가지고 음악을 하나를 넣었습니다. 다 했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기에서 전체 화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이 나오고요. 우연히 또 음악하고 또 화면이 잘 맞네요.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방금 보셨지만 이게 공짜 프로그램인데
나오는 결과물은 그렇게 그 공짜스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꽤 그 훌륭한 퀄리티의 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더 좋은 거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자기가 자동화 시켜가지고 사용자가 이렇게 뭐 특별히 막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지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양날의 검이에요. 이제 그 좀 굉장히 편집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싫고, 그렇지만 내가 뭐 본업이 따로 있고 이거 누가 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해줘야 되는데 급하게 해야 될 때는 대충 이렇게 한번 해놓고 그 뚝딱 하면은 굉장히 그 뭐 밥도 한번 신나게 얻어 먹을 수 있는, 예, 뭐 이제 그런, 뭐 모르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죠.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원본 음악과 그 다음에 원본 사진이 좋아야 돼요. 소스가 좋아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좀 이렇게 후진 동영상이나 후진 사진이 들어갔으면 그런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죠. 이 동영상을 잠깐 볼게요. 그냥 동영상을 오픈하고 마법사 테마를 하나 넣었더니 아까와 살짝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진만 10장이 있었는데 이제 뭐 앞뒤로 까만 화면도 하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동영상이라는 타이틀도 하나 들어가 있고, 오디오 들어가서 넣었더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연두색으로 오디오 트랙도 하나 생겼고요. 사진들도 자세히 보시면 아까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 넣을 때는 그냥 사진만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여기 이렇게 그 십자가 모양으로 창 같은 것도 하나 생겼고, 여기 이렇게 뭔가 그 살짝 사선이 하나 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자막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고요. 이건 검은 화면을 하나 추가해서 자막을 넣은 겁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오디오 트랙이 별도로 여기 삽입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넘어올 때 화면 전환 효과가 하나가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표시가 난 거는 그 사진이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먹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이건 지금 화면 전환 효과가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를 잠깐 줄이고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움직이죠. 이걸 애니메이션 효과가 먹은 거예요. 이거는 자막이 들어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게 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진이라서 지금 그런 건데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약간 좀 달라지긴 해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여기다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동영상을 넣고 싶을 때는 비디오 및 사진 추가를 해서 바탕화면에 동영상 제작 워크샵에 아까 그 만들었던 투모로우 한번 이걸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찍었던 그곳에 이렇게 동영상이 하나가 탁 들어옵니다. 살짝 다르죠? 사진은 그냥 네모난 프레임인데 동영상은 이렇게 그 필름처럼 생긴 요런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우측 맨 아래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른 놈들은 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동영상만 이렇게 그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첫 번째 프레임서부터 맨 마지막 프레임까지 같은 거예요. 변하는 게 없죠. 그러나 동영상은 1초당 약 한 30개 정도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매 페이지마다, 매 프레임마다 다른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 타임 트랙을 이렇게 시간 간격을 확대를 시키는 데만큼 동영상은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세밀하게 편집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타임 트랙을 이렇게 계속 쭉쭉쭉 늘려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요 까만 그 영역을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움직이고요.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내가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비디오 제가 아까 그 마우스로 이렇게 뭐를 클릭하느냐 따라 가지고 위에 상단이 살짝 바뀐다고 그랬는데 요걸 클릭하고 비디오 도구에 편집을 누르시면 분할이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이 앞 뒤가 잘려 나갑니다. 이렇게
이 까만색 이 바가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이 앞뒤가 잘립니다. 실제 동영상이 잘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동영상은 그대로 있고 이 편집 프로그램 상에서만 내가 위치한 곳에서 앞뒤가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 있는 놈을 제거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시작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자, 다시 이 놈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작점을 잡고 이쯤에서 분할을 누르면 잘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제거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시작점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쭉 시간 간격을 축소를 해서 이제 한 프레임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 동영상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갑니다. 이걸 바꾸고 싶을 때는 마우스로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잡고 그대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가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순서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배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조금 이제 그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에 있는 이 동영상의 이 그 음악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쯤에서 좀 바꾸고 싶다. 다른 음악으로.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곳에 영상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홈에 음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추가해서 아까는 나얼을 넣었으니까 이번에 지드래곤을. 근데 왜 자꾸 우리 스탭들은 자꾸 지드래곤하고 나얼만 자꾸 집어넣지? 다른 애들도 많은데. 자, 그러면 아이고 다시 현재 지점에 음악 추가. 그러면 현재 지점에서 음악을 추가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이 음악이 끝나고 이 음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점에서 음악을 시작을 해주고 잠깐 그 중간이 어떻게 바뀌나 잠깐 볼게요. 페이드 아웃 해주고 페이드 인 자기가 만들어줍니다.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줘요. 저게 싫으신 분도 있어요. 저게 이제 싫고 난 갑자기 바뀌는 걸 정말 좋아해요. 뭐 이런 분은 할 수 없고. 근데 지가 이제 만들어 주니까 처음 이런 그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해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편하게 원하는 대로 넣는 거죠. 또 더 좋은 거는 음악이 맨 마지막에 끝날 때쯤 가면 이게 저절로 자기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맞춰서 끊어줘요. 프리미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면은 음악이 안 끝나면은 계속 갑니다. 까매면 이렇게 끝까지. 근데 얘는 중간에 다른 음악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지가 알아서 끊어주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지가 해주고. 물론 이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따로 이제 음악 도구 쪽에서 이 음악의 페이드 아웃 지점을 정할 수도 있어요. 페이드 아웃을 보통으로 해놓으면 이게 좀 아쉽긴 하죠. 좀 페이드 아웃 시간이 이렇게 좀 정해주고 싶은데 보통 그러면은 페이드 아웃을 지가 시켜줍니다. 페이드 인도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고요. 옵션은 요게 있는 게 다입니다. 요만큼씩 있는 게. 요 자막을 잠깐 좀 볼게요. 음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음악을 집어넣고 편집하고 이제 그 잘라내고 하는 부분들 하면 되고요. 자막은 얘는 자막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자가가 잘 안 보이는데 저 맨 왼쪽에 이제 그리고 홈에 보시면은 이 스냅샷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제목 추가, 그 다음에
자막 추가, 그다음에 그 제작진 추가가 있어요. 이 자막 추가라는 게, 제목 추가라는 게 지금 이렇게 검은색 화면에 올라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자막이라는 거는 영상이나 사진 위에, 사진과 영상이 상영되고 있을 때 그 위에 올라가는 걸 이제 자막이라고 하고요. 제작진은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건데, 이렇게 자기네 그 제작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거고요. 이거를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이제 그 프리뷰 화면에 이 영상, 이 제목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동영상을 지우고, 나의 동영상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이렇게 그 편집 포인트를 잡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위치를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폰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중간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투명도가 먹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지만, 나중에 이 투명도는 사진 같은 게 뒤에서 상영되고 있을 때 투명도를 살짝 주면은 조금 세련된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볼드체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탈릭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크게, 작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방금 바꾼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전혀 안 어울리죠? 뒤로 보낼게요,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요 동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진이 나올 때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사진이 나올 때, 이건 ECC니까 그때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는 자막을 쓰는 겁니다. 자막을 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입력한 그 포인트에 자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ECC 이거 마찬가지로 얘도 폰트를 크게, 폰트를 변경을 하고 글씨 크기도 크게 바꾸고요. 이때 이제 투명도를 살짝 쓰면 살짝 뭐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뒤가 약간 투명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죠. 세 번째 사진에도 뭔가 자막을 올려놓고 싶으면 사진에다가 자막을 걸어놓고, 대강당이니까 대강당 해놓고 쭉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목을 계속 추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시작점을 이렇게 내가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시작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재생 시간을 한 5초로 해놓으면 조금 늘어나죠, 이게. 재생 시간 한 6초? 이 정도로 하면 더 길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타이틀 넣는 것하고 이제 자막하고 갖다가 사진마다 쭉 집어 넣으면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때그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도 꽤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사진 이렇게 막 돌아가고 하는데, 이화여대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뭐 실제로 많이 씁니다. 다른 대학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약간 플래시처럼 돌아가는 그런 동영상을 많이 걸어놓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그 플래시라는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도. 이번에는 자막까지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시각 효과하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랑 사각형으로 된 효과를 갖다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다시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아까 제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이동하고 뭐 이런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창은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넘어갈 때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이동밀 확대 축소는 이 사진 한 장이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여기에 또 그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무비 메이커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화면 전환 효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만큼 제공해줍니다. 화면 전환 효과가 꽤 나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딱 잡아볼게요. 이거로 전환을 해주면 여기에서 화면이 넘어갈 때 아까는 그 페이드로 싹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거 똑같이 넘어가네? 아, 뒷사인 넘어가는구나. 이상한 효과가 왜 안 먹죠? 뭐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 효과를 마음대로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화면 전환 효과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되게 촌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면 전환은 이렇게 좀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그 간단하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제일 무난하고 아니면 컷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좀 이상한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무지무지 촌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주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동 및 확대 축소는 이 사진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싹 흘러가는데 이 마법사 기능을 써서 그런 거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하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죠. 얘도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꽤 많은 카메라의 무브 워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라서 약간 적용하고 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령 얘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실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얘도 한번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전체를 다 아까 그 마법사 도구를 홈에 있는 마법사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 및 확대 축소를 주면은 그냥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을 적당하게 섞어서 그냥 다 줘버립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내가 막 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뭔가 포커싱을 해주는 그런 화면들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애니메이션을 뭐 이런 정도로 주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포커싱이 되는 듯한 느낌이 약간 살죠. 이제 이럴 때 살짝 그 옵션들을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 동영상 퀄리티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옆에 보면 시각 효과라고 있는데 이쪽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쪽 그 제대로 써가지고 성공한 걸 못 봤어요, 별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거 거의 귀신의 집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이렇게 막 무지무지 흐리게 나오고 그래서 그다지 얘도 뭐 되게 많은데 절대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얘는 그냥 없는 거로.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로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뭐 음악에 맞추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음악이 3분짜리면 전체 올라가 있는 얘들을 어떻게든 조정해 가지고 3분에 맞춰줘요. 음악이 3분짜리면 사진을 10장을 놓고 음악을 하나를 딱 갖다 놓으면은 가령 사진 한 장이 얘가 지금 플레이되는 시간이 7초인데 그러면 70초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10장을 집어넣으면은. 근데 3분짜리 음악을 넣고
여기에 음악에 맞추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진 한 장에 재생되는 시간이 7초에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3분에 맞춰주려고. 뭐 이제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할 때 이제 전체 화면 갖다 미리 보기 할 때 이걸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보통 많이 합니다. 영상을 집어넣던 아니면 사진을 집어넣던 내가 원하는 영상 소스와 사진 소스를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사진의 영상의 어떤 일정 부분을 컷해서 잘라내고 그걸 이으고 이 아까 영상을 잘라낼 때 잠깐 보시면 앞뒤만 제가 잘라냈는데 중간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이 영상에 이 부분을 좀 잘라내고 싶다 했을 때는 그냥 앞뒤를 분할을 해서 중간 부분을 제거를 하면은 저절로 붙습니다. 앞뒤가. 이것도 약간 좀 불만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프로그램은 앞뒤를 이렇게 잘라내고 중간을 드러내면은 이게 붙으면서 맨 끝에 있는 음악을 저절로 맞춰줘요. 이렇게 끄트머리를.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이 그 작업을 편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 프로젝트 만드느라고 나름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우리. 저장을 해야죠. 그러면 맨 왼쪽에 무비 메이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로 동영상 제작 워크숍 안에 이번엔 내 동영상이라는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금방 저장이 끝나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원본 영상을 내가 어떻게 편집했다라는 그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도 이 저장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내일 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편집을 해서 제거를 해서 다음날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또 저장을 합니다. 보통 긴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을 저장할 때 보면은 저렇게 저장하는 게 진짜 마지막, 정말 진짜 마지막 이래가지고 한 10대 개 쫙 생기죠, 이제. 그래야 나중에 어떤 동영상 편집본이 없어져도 나중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짜 정말 마지막 프로젝트 파일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동영상으로 익스포트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완벽하다. 정말 완벽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만족을 했다. 그러면 동영상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저장을 하든지. 근데 게시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요, 바로. 저장은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얘는 공짜 프로그램답게 다 좋은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보통 프리미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동영상을 저장할 때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좀 이따가 다룰 파딩코에도 저장할 때 옵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어떤 놈으로 저장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저장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WMV로만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미디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WMV로만 저장을 해요. 그게 딱 하나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못 읽어요, 그 동영상을. 그렇지만 뭐 공짜 프로그램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동영상 저장에 이 프로젝트에 권장한다니까 한번 권장하는 거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살짝 대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얘가 854에 480 픽셀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비트 전송률 7.13메가.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동영상을 다루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권장으로 동영상 제작 워크숍에 내 동영상 원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프로젝트 파일은 금방 저장했지만 이번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고요. 컴퓨터 성능이 많이 떨어지면
제가 옛날에 이 동영상 한참 막 1시간짜리 막 편집한 다음에 별짓 다 하고 했더니 about 3 month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가끔마다 그럴 때 있어요. 3 months. 이러면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 안에 이런 거 많이 올려놓고 영상 이런 거 많이 하고 특히 아까 전혀 쓸모가 없었던 시각 효과 쪽 막 이런 거 주면 이게 정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별로 한 게 없으면 금방 끝나고 영상 편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저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희 기관에서 작업을 할 때 이 1시간짜리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면은 이거 걸어놓고 집에 갔다 내일 아침에 오면 이제 다 끝나 있거나 컴퓨터가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걸려 있죠. 지금 제 거는 그래도 강사 PC여가지고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끝나는데 같이 아마 거셨으면 아직도 50%도 아마 안 넘어가셨을 거예요. 일단 저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폴더를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파일들이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얘는 보면은 32K 용량이 굉장히 작아요. 얘도 뭐 32K.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저장한 이 동영상은 거의 100메가짜리 동영상입니다. 용량 4분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대부분 아까 DVD에서 뽑아낸 동영상일 테고요. 굉장히 커요, 용량이. 90메가, 100메가 막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얘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이런 작업했던 원본 소스 폴더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얘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같이 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컴퓨터에 권장하는 걸 한번 저장을 해봤고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이번에는 한번 DVD 굽기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메일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메일용으로. 내 동영상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저장하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성의 없이 빨라진 것 같죠? 좀? 금방 저장하는 것 같으니까. 예, 이게 결과물도 아까 처음에 저장했던 것과 달리 얘는 메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뽑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 화질도 좀 떨어지고 화면 사이즈도 작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화질이 나쁘고 화면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것은 파일 용량도 확 작아졌다는 걸 얘기해요. 내 동영상 2를 보면은 얘는 거의 100메가였는데 얘는 30메가 정도밖에 안 되죠. 영상을 잠깐 보시면 화면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졌어요. 실제 동영상의 어떤 크기나 퀄리티를 좌우하는 거는 이렇게 인코딩을 할 때 옵션으로 다 좌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영상 저장하실 때 살짝 얘가 정보를 이렇게 줍니다. DVD 굵기는 가로 세로 사이즈와 그 다음에 비트 전송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 전송률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비트 전송률이라는 거는 동영상은 굉장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볼 때 1초당 얼마 정도의 용량 데이터가 사용자한테 전송이 돼야 만족스럽게 보이는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가령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모뎀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1메가짜리 인터넷, 10메가짜리 인터넷 이런 거 했을 때 보통 우리가 DVD를 볼 때는 4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4메가에서 한 8메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DVD 영화는 한 8메가짜리에 8메가 bps의 전송 속도를 가져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큰 거의 100메가 이상의 초당 100메가 이상을 전송해야 그 영화의 화질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보면은 24메가죠. 비트 전송률이. 이 정도는 돼야 HD TV에서 보는 그러한 영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초에 24메가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초면 240메가가 필요한 거예요. 100초면 2.4기가가 필요한 겁니다.
압축을 거의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메일용은 1.5메가예요. 초당 1.5메가면 10초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15메가, 100초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150메가만 필요하면 되죠. 얘는 압축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용량이 커지면 압축을 적게 한 거고, 용량이 작아지면 압축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용량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주 큰 프로젝터로 뽑을 때는 그때는 제일 좋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용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내보내면은 큰 그 디스플레이에서도 깨끗하게 보일 테고, 그다음에 친구한테 그냥 메일을 전송할 때는 작게 압축을 심하게 해서 뽑으면은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용량이 동영상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로 주고받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형태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